누가 범인이냐, 누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냐, 결국은 이 한동훈의 부인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게시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왜 이게 이제 한동훈 쪽 인물의 이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국민의힘 게시판을 누가 보냐 이 말입니다. 누가 보냐?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아. 그런데 이 국민의 게시판에 이제 글이 올라오면 이 글은 한동훈이를 미화시키는 글,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글, 이렇게 딱 특징이 지어지는데, 국민의힘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오면 반드시 대부분이요, 한동훈 계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슈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 올라왔어. 그러면 한동훈 계파 인사들이 이거를 이슈화 시켜. 그러면 이제 그때 이 메인 미디어들이 또 한둘씩 다뤄. 보도를 해.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죠. 뭘로? 한동훈이는 위대한 지도자이고 윤석열 대통령 곧 말하자면 잘려나간다. 이런 말하자면 프레임으로 짜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한동훈 계열 인사들이 일제히 아무도 보지 않는 게시판에 나온 글을 가지고 이슈화 시킨 것을 본다면 한동훈이를 정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사단이 아니냐, 드루킹 조작단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장해찬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 부인 밖에는 이걸 할 사람이 없다. 왜? 우선 한동훈이는 안 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하고 안 한 거를 갖다가 한동훈이가 직접 거짓말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글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글은.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장인 장모 그리고 자기 모친 딸, 더군다나 딸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댓글 공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남는 인물이 누구예요? 한동훈 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해찬의 주장은 뭐냐? 내가 봐주겠다, 너. 그러니까 한동훈 네가 이제는 우리 부인이 했어. 이렇게 딱 이실직고를 해라. 내가 도망갈 이 출구는 만들어줄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 요렇게까지 지금 장해찬이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입을 딱 지금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계파 인사들, 한동훈이를 포함해서입니다. 한동훈 계파 인사들이 잘 보지도 않는 국민의힘에 나온 글을 갖다가 받아서 이슈화시키는 거 보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요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DC 인사이드 같은 이런 이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또 실린다는 겁니다. 요거 누가 시켰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요거 틀림없이 이 한동훈의 이름, 또 이 한동훈 부인의 이름, 이렇게 한동훈 일가의 이름으로 올라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작을 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공작을 하지 않고서야 누가 DC 인사에다가 그 글을 그대로 올리겠느냐는 겁니다. 요것도 또 하나의 의혹으로 지금 장해찬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거 국민의힘 요거 내부 분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누군가가 한동훈이를 너무 의도적으로 이거는 뭐 말하자면 핀포인트 딱 해갖고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저도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을 보니까 장해찬의 비판의 포인트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최근에 거의 빠짐없이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미디어에서는 별로 다루기는 다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다뤘는데 느닷없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사설을 어제 실었어요. 제가 그 사설 핵심 요즘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이 한동훈 계열에, 근데 이게 또 하나, 이 한동훈의 그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이가 민감한 여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이겁니다. 딱 다물어. 아니, 기자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일일이 답변을 잘해요. 법무장관 할 때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국회에서 상임위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얼마나 언론 대답을 잘하냐고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요 한동훈 그 당 게시판 얘기만 나오면 입을 뚝 다물어. 그래서 지금 장해찬 같은 경우는요, 요런 한동훈의 자세를 보면 이건 한동훈이가 사실상의 자백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건 이제 우리가 이재명이 하는 말을 보고 이걸 뒤집으면 자백하는 거야. 이거는 자폭하는 발언이야. 요렇게 해석하는 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건히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수사하면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당의 불난 요소다. 이러면서 다 언론을 차단해요. 요걸 보면, 요런 걸 보면 장해찬이의 주장이 뭐냐. 이건 한동훈이가 사실상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백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구를 열어줄게. 그래서 차라리 너는 진은정이가 했다고 얘기 좀 해. 이건 진은정이가 한 게 맞잖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아니, 제가 수차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한동훈의 소송 왕인데, 한동훈이가 뭔가 자기의 명예와, 이 명예를 훼손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공격해 올 때는 바로 고발전에 들어가잖아요. 고소 고발전. 그런데 장해찬이가 나를 고소 좀 해. 내가 틀렸으면. 응? 이거는요, 조명현이나 그다음에 유동규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명기나 유동규가 그러잖아요. 내가 틀린 얘기 있으면 이재명아, 네가 나를 고소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너 고소 못해? 이 얘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장해찬이도 내가 만약 틀린 말 했어? 그러면 네 명예훼손이니까 네가 나를 고소해. 나 왜 고소 못하냐? 요렇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 그런데 지금 이 결정적인 하나의, 이상한, 뭐라고 그럴까요? 모멘텀이 새로 생겼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살해 위협을 한 협박범. 예, 사실상 테러범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요 사람을 경찰에서 하루 만에 딱 특정했어요. 20대 남자라고. 어떻게 특정했느냐?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을 압수수색해서 쫙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예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압수수색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려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만이 증거인멸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의 경찰이 얼마나 친절한지, 자, 우리가요, 곧 나갈 거니까 그 자료 좀 손대지 마십시오. 자료 손대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내주네? 그 얘기는 그러면 압수수색 곧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압수수색을 안 해요. 그 사이에 벌써 이런 거를 다 삭제 조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증거인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메인 서버는 나와 있겠지만 또 무슨 또 특이한 또 이 기술을 갖다가 또 메인 서버까지도 지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경찰에서 또 이제 포렌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사가 진행 과정이 더 길어지고, 제대로 수사가 밝혀지려면 그 사이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 썰만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안에 내분이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다.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핵심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언론에서 나와 있는 자료 화면을 제가 띄워서 보시면, 야, 문제가 있네.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집중화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댓글을 다는 시기가 저렇게까지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보시라고요. 대폭주. 네.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나온 시점에 이렇게 폭주를 해요. 그리고 김경수 사면 복권에 반대할 때 또 이렇게 폭주해. 민감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폭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정식의 사퇴 요구할 때, 이거 정정식이가 말하자면 정책의장 한동훈이가 잘라냈잖아요. 결국 이때 그 한동훈이 잘라내는 거기에 여론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폭주해요. 예. 그리고 게시글을 하루에 3개로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게시글을 갖다가 했는데 딸이 이제 한지훈이잖아요. 그리고 모친 9월 10일 통일날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다른 또 화면을 하나 더 띄워볼게요. 그러면은 더 이게 분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하나를 더 띄워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요걸 보시면요, 더 선명해져요. 이게, 이건 들킨 공장이 맞네. 예, 요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심중을 더 굳힐 수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아이고. 자, 이걸 보시죠.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요 지금 이제 화살표가 있는 거, 이게 9월 8일 날이거든요. 자, 한지훈 딸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의 모친의 허수옥 씨가 9월 10일 동일날 첫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하루에 1인당 3건만으로 제한한 날 올려요. 그리고 이제 11월 3일 날 한동훈 가족 동명이인이라, 이것이 이제 최초로 발견이 되는 날인데, 이때, 아까 이제 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영욱은 이제 장모가 되겠어요. 이게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한지윤이는 152개, 그리고 이제 모치는 155개. 글 올린 시간대하고 마지막 게시글 시간대가 1, 2분 간격으로 동일해요. 예, 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요 화살표에. 요것만 보더라도 이건 의도적인 여론 공작 행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요하고 아까 그거하고 이제 거의 같은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간간히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주장하는 내용, 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나와 있는 것을 한동훈 또는 친한계들이 이슈화 시키면요, 요때는 동아일보로 예를 들은 거예요. 일부는 요거를 딱딱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 공작이 뭡니까? 메인 비디오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메인 비디오에서 이렇게 받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요게 다 그거예요. 요게. 예. 김경수 반대? 한동훈이가 얼마나 반대했어요. 요것도 국민의힘 게시판에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반대하고 그거를 메인 비디오들이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론 조작이 들어가는 건 동아일보 채널 A. 특히 채널 A하고 동아일보가 많이 받아요. 예. JTB도 이렇게 받아. 자, 이렇게 김경수 복권 반대하는 거. 요런 식으로 해서 여론 조작에 나섰다. 누가? 한동훈 가족이. 그럼 한동훈 가족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바로 진은정, 즉 한동훈이의 부인이 그랬을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가족이 빨리 했다고 해. 이실 짓고 해. 요 정도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직접 폭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계파 인물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김경률이가 나왔어요. 김경률은 누구니까? 대표적인 한동훈의 측근 좌파예요. 예. 김경률이가 뭐 우파로 전향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동훈이가 오면서 다시 좌파로 또 다시 돌아갔어요. 이거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경률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그 국민의 게시판 누가 본다고 그거 보고서 그걸 갖다 이슈화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예, 아무 관심도 없는 건데,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 당원 게시판 아무도 보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예, 이슈화 시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제 게시판에 조회수를 갖고 시비하는 거예요. 이거 조회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예, 이런 걸 누가 보는데, 이 아무도 보지 않는 댓글을, 국민의 게시판에 글을 갖고 시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왜 말이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지금 장희찬이가 한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장인이 썼을 수 있고 누군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 의문을 다른 데 써라. 하다못해 엠팍 DC 인사이드로 가서 글을 써라. 제발 상대방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 가서 써라. 그러니까 왜 엉뚱한 짓을 하냐. 이게 한동훈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예,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오늘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 에서까지 이제,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런 메인 비디오에서 사설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진짜 의혹이었어. 이건 답이 없는 의혹이야. 이러면 안 싫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한동훈을 장해찬을 비롯해서 친윤계 인사들이 제기하는 그런 그 의혹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논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로까지 이런 튀어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YTN에 나와서 장해찬이가 뭐라 했냐면 보수 진영 내 자주질환이다. 이런 벅꾸라지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왜냐면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거론하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 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중질환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수사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 이런 그 한동훈의 이런 모습, 그죠? 법꾸라지 모습을 보일수록 뭔가 찔린다 여겨지는 것이고 어차피 맞을면은 빨리 한동훈이 맞아라. 예, 법꾸라지 말고 예전에 차도남 한동훈으로 돌아와 봐라. 차라리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빌어라. 예. 자, 그래서 예, 특히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조직이 하는 걸 보면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조직이 있다. 그게 이제 한동훈 가족 조직이고 그 조직의 왕초는 누구다? 한동훈의 부인이다. 이렇게 지금 장해찬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해찬이가 이제 또 JTBC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왜 한동훈한테 과거에 이제 꽃뿌리기 운동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진은정이가 주도한 여론 조작에 의한 것이다. 요렇게 날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인 진은정이 썼다고 나는 확실한다. 아니면 나를 고발해라. 한동훈이가 건건이 대응 안 한다고
그러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웃기지 마라. 그거는 한동훈이 네가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요. 가족이 안 했다. 그럼 차라리 6글자만 한번 딱 확실하게 발표해라. 그러면 끝날 일이 아니냐. 근데 왜 가족이 안 했다는 말을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당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법꾸라지들의 아전 인수에 불과하다. 앞뒤도 전혀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이도 당 게시판에 이런 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친한 개수는 대통령이 공격 근거로 다 활용하고 있다. 지들이 짜고 치면서 조작한 이 글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윤 대통령을 악마려고 하는 드루킹 공작이 아니고서야 이런 공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끝났다. 한동훈 대세다. 이런 말들이 거기 게시판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선동의 아니냐.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런 기조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이제 김경률 글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조선일보하고요, 동아일보 사설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께서 동아일보하고 이제 조선일보 요 사설을 보시면 이게 메인 미디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결론은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의혹이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이 네가 직접 밝혀라. 요게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요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말이죠. 예,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친한계하고 친윤계하고 입씨름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걸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리둥절할 뿐이다. 예, 그래서 이 한동훈이는 그야말로 자기 입장을 빨리 표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한동훈이가 가족에게 들은 설명을 갖다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서 수사를 기다려봐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예. 그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지금 변화쇄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변화쇄신 본인 주변 일부터 똑바로 밝혀라.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면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면 옳은 얘기죠.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한동훈 입으로 요거를 빨리 까라. 요거를 지금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동아일보에서도요, 이렇게 이제 여권 집안 싸움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폭발 위기로 치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한동훈이가 스스로 이 의혹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당부감사를 지시를 하라. 그것이 문제를 푸는 수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는데 뭐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돈이 없다. 그래서 당에서 변호사비를 좀 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지 말고 지금 이재명이가 쓴 책을 팔아주자고. 그래서 책 판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참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책 판매 캠페인. 책 팔아서 이 전자책도 팔면 그게 인지대가 더 많다네요. 야, 그래서 이제 책 파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이재명이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영치금을 또 얼마나 많이 보내주겠느냐. 예, 요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김정숙이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전주지검에 답장을 보냈는데요. 절대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도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도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출석하지 않겠다. 참고적으로 검찰은 25일에서 29일 중에 나와달라. 그리고 회신은 21일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와, 참 기가 막힌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가운데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중교사 형량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내일 중에 제가 이제 그 형량과 관련된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